자, 여러분 잘 들리죠? 오늘 클리닉 시간에는 센수학 1차 방정식 활용 C단계 볼 거예요. 페이지는 147페이지예요. 한 문제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67번, 1067번. 자, AB 두 팀의 야구 경기에서 5회까지 A팀은 4점, B팀은 5점을 얻었고요. 1, 2, 3, 4, 5회까지 A팀은 4점, B팀은 5점 얻었고요. 6회부터 6, 7, 8, 9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네. 각 팀이 얻은 점수의 합은 A팀이 B팀의 3배였다고 한다라네요. 그쵸? 자, 9회까지의 경기 결과 A팀이 1점 차이로 이겼다라네요. 그러면 A팀의 최종 점수를 구하여라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워지네. 6회부터 9회까지 각 팀이 얻은 점수의 합은 A팀이 B팀의 3배였대. 그치? X로 X로, 뭐를 X로 놓고 그러면 해야 되지? A가 6회부터 9회까지 얻은 점수를 를, X로 놓고 그 B를 3회 B가 그 6회부터 9회까지 얻은 점수를 3X로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지 않아요? A팀이 B팀의 3배인데, 아, 바보야. 3X가 되고 X가 되겠네. 그치? 네. 나비. 자, 그러면 9회까지의 경기 결과 A팀이 1점 차로 이겼다라는 건 4 더하기 3X가 5 더하기 X보다 1점만큼 커야 되는 거네. 그러네. 그렇지. 그럼 계산 끝난 거네요. 그죠? 자, 68번 봅시다. 동원이와 유리가 매달 받는 용돈의 비는 4대 3. 매달 받는 게 4대 3이에요. 한 달 동안 지출비는 7대 5. 여러분, 지출이라는 표현 아시죠? 소리 나가는 거. 그렇죠. 수입과 지출인 거죠. 이 수입이라는 건 인컴인 거고, 지출은 돈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한 달 동안 지출하고 남은 용돈이 두 사람 모두 2,000원이라고 하자. 모두 똑같이 2,000원인 거네요. 동원이가 매달 받는 용돈의 액수를 구해달라라고 하는데 4X를 3X로 놔요. 인컴이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선생님 항상 말하지만 좀 써놓고 하세요. 알겠죠? 네. 번호야 이런 걸 쓰면서 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동원인데 유리인 거고 4대 3, 4A 대 3A 할 거고 지출은 7B 대 5B 나와주면 동원이에 대해서 여기서는 4A 마이너스 7B가 2,000인 거고 그리고 유리에 대해서는 3A에서 5B를 마이너스 5B를 뺀 게 2,000이네. 그치. 이게 또 2,000인 거네. 그치. 4A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를 푸는 거 사실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얘만 보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라서 우리가 중1-1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중1 과정으로 푸는 거 보고 중2 과정으로 푸는 것도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자 2개야. 그러니까 중2 과정이야, 얘는. 자, 보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4A-7B도 2,000원이고 그리고 3A-5B도 2,000원이니까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항시키고 이항시켜서 A는 2B입니다. 만들어지는 거네. 그러면 이제 이 A 대신에 2B를 대입해주면 8B-7B가 2,000원이니까 B가 2,000원이다가 나오는 거고 B가 2,000원이니까 A는 4,000원이에요.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동원이가 매달 받는 용돈의 X 동원이의 매달 수입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8,000원이에요. 만들어주면 되겠다. 단위 써주셔야 되고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등 과정으로 풀이하는 건, 중2 과정으로 풀이하는 건 뭐냐면 연립방정식. 중2-1에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건데 여러분 연립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방정식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네. 연립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 연립방식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립주택이라고 아나요? 네.
다 아나요? 모르나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연립이라는 게 연달아서 세워져 있다. 아, 라는 붙어 있는 건물 같은 거. 그치, 그치. 연달아서 세워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단체를 설립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설립하다라는 단어 알죠? 여기에 있는 립자가 세우다, 뭔가를 새로 만들어서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어. 네. 우리가 학원을 세운 것도 학원을 설립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학원은 뭐 보통 개원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단체를 새로 만든 거예요. 설립이라는 거는 옛날에 막 우리나라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 뭐 누가 독립운동군 설립. 독립운동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거창하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립이라는 건 세운다라는 거야. 연달아서 세울립. 세운다라는 거야. 지금 식이 요식과 요식이 연달아서 연달아서 있어요. 세워져 있는 거야. 그쵸?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자를 소거한다. 연립방정식의 해결 방법은 문자가 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 3이에요. a 더하기 2b 마이너스 c는 5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3c는 7이에요. 대충 아무렇게나 세운 거야. 얘들아 얘도 문자 3개에 대한 식 3개짜리 연립방정식인 거거든요. 얘는 지금 문자 2개에 대한 연립방정식 2개짜리 연립방정식인 거거든요. 연립방정식은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문자를 소거해준다라는 거예요. 소거. 소거라는 건 지워서 지워요. 없애버리는 거죠. 그쵸? 소각하다. 그치. 여기 지금 이 1번식, 2번식을 보면 A와 B 문자가 2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으로 A를 없앤다고 해봐. 그럼 얘 1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을 3배, 12A 21B는 6,000. 6천. 없애려면 여기에서 A를 없애기 위해서는 얘는 4배를 해주면 12A 마이너스 20B가 8,000. 그래서 식을 뺄셈 연결해주면 12A에서 12A 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1B에서 마이너스 20B를 빼주는 거고 이게 6,000에서 6천. 8,000을 8천 뺀 거.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000이니까 2천이니까 B는 2천. B는 2,000.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구한 B를 이식이던 대입해주면 A 값이 4,000이다라는 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뭐가 됐든 문자를 하나를 소거시키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B를 소거한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까 한 게 뭐야? A의 개수 4와 3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준 거지. 그러면 식끼리 뺐을 때 12A에서 12A를 빼면 A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는 B를 소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B를 소거하고 싶다라고 하면 B의 개수를 맞추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 35요? 그렇지. 1번식은 5배, 2번식은 7배. 그럼 5배 하면 어떻게 돼요? 20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5배를 해도 되고, 그냥 5배를 해서 식을 뺄셈을 하거나 덧셈을 하면 되는 거야. 5배를 해서 20A 마이너스 35B는 10,000. 7배 하면 21A 마이너스 35B는 14,000. 식을 뺄셈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없어지고 20A에서 20A를 빼면 만에서 마이너스 14,000원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는 A는 4천. 마이너스 4천, 마이너스 4,000, A는 4천. A는 4,000. 결국에 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문제 풀이가 이 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거고 바로 표 하나도 안 만들고 바로 이거를 만들고
그러면 좀 까다로울 수 있고 배운 방법을 자꾸 활용을 하세요. 알겠죠? 자, 6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전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을 해요.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60명 합격.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아.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20점이 낮아. 불합격자의 평균보다의 2배보다 5점이 낮아. 아, 자, 이거 뭐 하라 그랬지? 이 문제 나오면은 최저 합격 점수를 X로 놓고 식을 세워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원을 한 사람이 있으면 합격을 한 사람이 있고 불합격을 한 사람이 있는 거지. 지원을 한 사람이 100명, 여기가 지원한 사람의 점수, 그리고 인원이라고 하면 지원을 한 사람이, 인원부터 쓰자. 인원이 있고 지원하는 사람의 점수. 똑같아요. 또 표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최저 합격. 지원한 사람은 100명이고 60명 합격에 그러면 당연히 40명 불합격이다라는 거고 최저 합격 점수가 X점일 때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아. 그럼 우리 여기 1번, 2번, 3번일 때 어디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지금? 1번이면 3번이 있을 때 최저 합격 점수는 집중하세요. 3번. 100명의 평균 네. 점수보다 2점이 낮으니까 1번을 채울 수 있는 거고 네. 얘가 얘보다 2점이 낮대요. 그러니까 1번 칸은 X 플러스 2가 돼야겠지. 네. 진호야 허리 펴고 앉으세요. 다음에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20점이 낮다라는 이 문장의 주어도 최저 합격 점수인 거죠, 그쵸? 지금 문장에 이 최저 합격 점수에 대한 설명이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둘, 그리고 요렇게 셋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얘는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20점이 낮대? 그럼 2번 칸은 뭐라고 채워야 돼? X 플러스 X 플러스 20. 20이라고 채워야 될 거고 한 번은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는 5점이 낮대. X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거에 2배보다는 5점이 낮대. 내가 만약에 얘를 Y라고 하잖아. 그럼 X는 2Y 빼기 5인 거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Y를 X로 표현을 해야 될 테니까 2Y는 X 플러스 5인 거고 여기에는 2분의 분의 X 플러스 5. 5가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제? 점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총점이 같아요로 해결하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100명이 X 플러스 2점씩 받은 점수랑 X 플러스 20점씩 60명이 받은 점수와 2분의 X 플러스 5점씩 40명이 40명. 받은 점수를 합친 게 같다라고 만들어줘야겠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100분의 X 플러스 2는 60 곱하기 X 플러스 20 더하기 40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5. 그치? 자, 그러면 계산하기에 앞서 먼저 약분을 해주고 양변에서 0 하나씩 떼주면 좌변은 10x 플러스 20은 6x 플러스 12 더하기 22x 더하기 12예요. 나와주면 됩니다. 우변 정리하면 8x 플러스 8X 플러스 22. 그러면 2x는 2예요. 그러면 뭐야? x가 어떻게 1이 나와? 이거 120이구나. 120. 120이네. 소리. 그러면 8x 플러스 130이 되고 그러면 2x는 110 나오는 거네. x는 55예요.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봅니다. 70번이에요.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8cm, 세로의 길이가 6cm이고 높이가 h인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통에 물을 가득 부었더니 부피가 138세제곱센티미터, 밑면의 옆면과 밑면의 두께가 1cm로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옆에가 8인데 두께가 1이면 이제 이 안 두께라고 해야 되는 건가? 요거는 길이가 몇일까? 8이요. 나와줘야 돼. 6. 1cm만큼 두께만큼을 빼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요, 요거. 요거는 4요. 그치, 이 길이는 4가 될 것이고, 자,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2. H-2. 조심해야 된다니까. 건호야, 집중하세요. H-1이 아, 천장은 할 수가 뚜껑이 없어. 없다니까.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라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깎아낼 게 없어요, 지금. 맞지? 조심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보자. 6 곱하기 4 곱하기 24 곱하기 곱하기 H-1은 24, 138인 거고, 네. B가 138인 거고. 자, 봐봐, 24, 얘들아. H-24. 아니야. 그걸 할 게 아니야. 성아, 이게 숫자를 왜 자꾸 키워? 2라도 나눠, 최소한. 12예요. 69예요. 나누고 나면 3으로 나눠지는 것도 보여. 그치? 3H-3은 23이에요. 3H는 26이에요. H는 3. 답이 왜 없죠? 잠깐만. 3으로 나눴으면 4가 돼야지. 4가 돼야지. 우리 4H-4는 H-4는 23이니까 4H는 4H는 27.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렇죠? 바로 넘어가요. 이것도 답 안 나온다고 한참 찡찡댔겠는데, 그렇지? 뚜껑이 없어서 H-1 나왔어야 되는 거 잘 챙기도록 합시다. 71번. 회사에 복사기를 임대하면, 임대하는 건 여러분 빌리는 거예요. 복사기를 빌린다. 알겠죠? 매달 기본요금 3만 원에 한 장을 복사할 때마다 6원을 사용료로 내야 돼요. 1000장을 초과한 복사물은 한 장당 20%를 할인해 줍니다. 자, 어느 달에 기본요금과 사용료를 합해서 42,720원 이렇게 냈대요. 그쵸? 네. 자, 생각을 해보자. 3만 원을 내고요. 기본료로 3만 원을 내고요. 그리고 기본에다가 플러스 1000장을 추가해서 내가 만약에 1001장을 뽑는다 해봐. 그치? 그러면 이때 요금이 어떻게 붙는 거냐면 한 장당 6원이니까 일단 1000장까지는 6,000원으로 끝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1001장에는 그럼 여기까지를 기본 요금으로 생각을 하자. 아싸리. 36,000원이 있고 이제 20%를 할인한 상태에서 6원의 20% 할인. 그러면 한 장당 얼마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5분의 4 곱해야 되니까 5분의 24원이요. 6 곱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24, 즉 4.8원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4.8x. 4.8원이 더해지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러면 1001이라고 써놨네. 1001. 그러면 1000 더하기 x장이면 기본 요금 3,600 플러스 86,000원 4.8x. 4.8x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x가 만약에 대충에 한 210장 나왔어요라고 하면 답이 210장으로 끝나면 안 되죠. 아니, 1000을 더해야 그래서 돼요. 1000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네. 이해되나요? 자, 계산해보자. 36,000 더하기 4.8x는 42,720이에요. 36,000 제거하면 4.8x 4.8x는 720이 6720. 되는 거네. 그러면 10배를 해서 48x는 이렇게 67,200. 그러면 얘들아 이게 약분을 먼저 하는 거야. 그냥 67,200을 48로 나눠 이렇게 용감하고 무식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 알겠지? 조금 더 영리하게 해야 됩니다. 6으로 나누면 돼요.
최소한 2로라도 나눠봐. 24가 되고 그러면 3, 36 3,300이 6,000. 네. 그러면 또 4로 나눠볼까 이제? 그러면 6 되고 336을 4로 나누면 84 그러면 8,400. 1400이 되는 거고 그러면 6으로 또 나눠지네? 여기가 어떻게 돼? 1400 아, 1,400. 그치 자 X는 그럼 1,400. 답이 몇인 거예요? X는 1,400인데, X는 근데 거기다 1000을 더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몇 장 복사? 2,400장. 1400장 복사 이렇게 나와줘야겠네 맞죠? 자, 72번은 여러분 지금 풀어보세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 72번도 얘랑 살짝 느낌이 비슷해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68번 문제랑. 보면은 이게 미지수를 뭘로 놓고 시작해야 되지, 얘들아? 과자 그거 금액. 과자 하나의 가격, 그치? 과자가 그러면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진짜 매번 말해요, 여러분 매번. 문제에다가 뭐를 x로 놓는지 과자가 x1이라고 할 거다. 이거를 놓고 시작을 하라고. 알았지?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을 식으로 바꾸면 6X 6x를 하면 6x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660. 160. 마이너스 660을 한 게 얘가 뜻하는 게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금이라고 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 수중에 들고 네. 있는 그리고 4개를 사면 4X 플러스 460. 소지금 이거. 그것도 소지금이에요. 얘랑 같아요. 같다는 거야. 그걸로 방정식에서 해주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6x 마이너스 660. 마이너스 660. 그러면 4X 플러스 460. EX는 X는 1120. 1120. X는 X는 560. 560. 560.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5개를 사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너무 간단하게 660에서 560 돈이 빼면 되잖아.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맞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 4 곱하기 560 더하기 플러스 460. 하면은 얼마니 이제? 오. 1160에다가 460을 더해서 그러면 2620원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660 더하기 560 해가지고 더하기 마이너스 560 하지만 그럼 100원이 남는 건가요? 100원이 부족한 네. 거예요. 100원이 부족한 건가요? 부족해요. 네. 네. 6개를 했어. 그러면 660원이 부족한 건데 내가 5개를 사면 100원이 부족한 거네. 네. 100원이 부족하다 만들어도 되겠네. 맞았다. 어쨌든 자, 가지고 있는 소지금액이 2,620원이라는 걸 알고 그럼 2,620에서 560 5개를 빼주세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네요. 그쵸? 계산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자, 73번 보겠어요. 재성이가 석진이에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의 3분의 1을 주고 2개를 더 준 후 종국이에게 남은 값 딱지의 2분의 1을 주고 5개를 더 주었더니 딱지가 10개가 남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꾸로. 자, 10개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거 하기 전에 5개를 주고 나서 반으로 갈라서 5개를 더 줬더니 여기가 재성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10개인 거죠. 그러면 5개를 더 주기 전에 이만큼은 15개인 거고 반으로 가르기 전에는 30개가 된다라는 상태인 거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만큼이 맨 처음에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는데 3분의 1을 줬어. 그리고서 2개를 더 줬거든. 그러면 이만큼이 30이다라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가주면 32인 거고 반식이 16이니까 처음 가지고 있던 딱지는 총 48개입니다. 만들어주면 되겠지. 맞나요? 자,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 푼다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의 개수를 x개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주고
x에서 3분의 1을 주고 3분의 1 x 플러스 2만큼을 석진이한테 주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3분의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여기서 어떻게 한대요? 종국이한테 2분의 1을 주고 그러면 3분의 2x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2x 마이너스 2의 반만큼을 주고 5개만큼을 더 주고 나서 얘만큼을 빼면 그거의 결과가 10개입니다. 이렇게 풀면 힘들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거꾸로 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만 따질 거야. 종국이에게 남은 딱지에 2분의 1을 주고 5개를 더 줬어. 이만큼이 남아 있었는데 2분의 1을 주고 5개만큼을 더 줬더니 여기가 10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15, 2분의 1만큼 주기 전에는 30인 거고,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석진이한테 얼만큼 나눠줬나를 따져보자라는 거야. 원래 이따만큼 있었는데 석진이한테 처음 가지고 있던 거에 3분의 1만큼 주고 2개만큼을 더 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남아있는 이만큼이 30이라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가 3분의 2. 이게 전체, 32. 이게 여기까지가 전체 3분의 2. 한 칸은 16, 여기까지도 16, 여기까지도 16. 그래서 48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쵸? 어떻게 푼다고 여러분 이거? 그림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알겠지? 74번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까다롭겠다. 자, 표 그려서 문제 풀이하기 시작했나요? 페인트 네. A는 흰색 대 레드가 1대 7. 페인트 B는 5대 3. 우리는 섞어서 3대 4에 700g을 만들고 싶은 거네요. 그치? 이거 화이트 대 레드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뭐 하면 될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A에 들어있는 페인트의 양을 알고 싶으니까 얘가 Xg인 거고 B는 그럼 자연스럽게 700-X로 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이게 1차 방정식 처음에 1차 방정식 활용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미지수를 뭘로 자꾸 표현을 할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합쳐서 700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700-X라는 게 설명을 들으면 너무 당연한데 혼자서 이걸 미지수를 설정하는 건 조금 또 안 돼. 자, 그러면 우리는 3대 4로 섞였다인 거를 A에 들어있는 화이트, A에 들어있는 레드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8분의 1x와 8분의 7x가 되는 거죠. 그치? 여기는요 또 8분의 자리가 없네. 자리를 만들자. 8분의 5 곱하기 700-x가 되는 거고 여기는 8분의 3 곱하기 700-x가 되어서 요거 더한 거 대 요거 더한 게 몇 대 몇이다? 3대 4예요 라고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앞에 봐 8분의 1x 8분의 x 더하기 8분의 3500-5x 대 8분의 7x 더하기 2100-3x가 3대 4예요 라고 식을 세울 거고 괜찮나요? 여러분 네. 여기에서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로 이제 식을 풀이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다 치워버릴 수 있겠냐 곱하기 8 해줘야 돼요. 곱하기 8을 해도 똑같은 비례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항의 곱에서 뭐가 나오니 이제 여기는 4x 11x 더하기 네, 2100이 사실
정리를 하고 나서 곱하기를 해야지, 성훈아, 그치? 네네. 그러니까 12x 더하기 2bx 더하기 6300 1300. 여기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3500 3500 의 4배니까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6x 더하기 14,000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28x는 28x 는 1300에서 6300 빼면 7700 그치. 그러면 둘 다 7을 배순 거 보이니까 4 나눠서 1100 만들고 그러면 돼요. x는 몇이니? 4의 배수니까 200. x는 75인가요? 275겠다. 그쵸? 375 맞네요. 275. 그러니까 275g입니다.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아, 표를 만들어서 자꾸자꾸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내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75번 풀어볼까요? 자, 이게 식을 세우는 게 여러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수연이 다 풀었나요?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이게 식을 세우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나는 이렇게 풀어볼게, 건호야. 지금 올라가는 경우랑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 놓을 거고, 그치? 자,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와 물살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인데,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거리가 똑같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B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그냥 X로 놓을게. 그러면 수연아, 이거 대답해 보세요.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이 어떻게 나올까? 거슬러 올라갈 어. 때는 2km per. 그렇지. 2km per hour인 거야. 그리고 물살을 타고 내려올 때는 8km per hour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지? 네. 왜냐면 내가 물에 가만히 떠 있기만 해도 시속 3km per hour로 떠 내려올 테니까. 그렇지? 자, 건우야 지금 식 이해돼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빈 가운데 칸이 2분의 x, 8분의 x 돼서 그래서 시간의 합이 5시간 걸립니다. 2분의 x 더하기 8분의 x는 5입니다. 양변에 똑같이 8 곱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4x 더하기 x니까 4x 더하기 x는 5. 40이에요. x는 8이에요. 저랑 똑같이 하셨네요. 8km로 나오겠죠. 그렇죠? 건우 이것도 괜찮죠? 네네. 틀렸다. 다음으로 76번, 79번 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거의 다 풀었는데. 알았어요. 자, 봅시다. 진호야, 이게 너가 답을 못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들으세요. 알겠죠? 답이 맞냐 안 맞느냐는 뭔가 계산 실수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그거보다는 풀이 과정이 맞냐 안 맞느냐. 자, 토끼랑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2200m 뒤에서 거북이의 총 경주 거리가 200이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그러면 거북이는 이거 이제 미터 퍼 미닛으로 바꿔야겠지. 분속으로 나오니까. 그치? 그러면 거북이는 15m per minute, 토끼는 2배 속력이니까 30m per minute. 30m per minute. 그리고 거리는 토끼는 2200. 옳지. 2200m, 거리는 거북이는 2000m. 자, 그럼 시간은 해보자. 그러면 이 거북이는 시간이 얼만큼 걸린 거야? 거북이의 15분의 시간이 15분의 2000이요. 2000이니까 5 나눠주면 어떻게 되니? 3분의 3분의 400. 400이요. 3분의 400분이다, 이게. 3분의 400분이다. 그치? 그러면 토끼는 원래는 30분의 220이니까 2200이니까 3분의 220 220분 X분 동안 잤어요. 걸린 건데 플러스 근데 X. X분. 그렇지. 얼만큼 여기 x분만큼 잤다가 되는 거죠. 장게 3분의 400 더하기 5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3분의 220분이랑
3분의 400분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x분 잔계 거북이가 이동한 시간 더하기 5. 여기에 5분만큼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이게 그러니까 식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등식이 문제의 내용과 비교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이 되려면 어디에다가 변수를 더해줘야 되는가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양변을 곱하기 3 해줘야겠지. 지금 이거 x도 분이고 5도 분이고 3분의 200, 3분의 400도 다 분이야. 단위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20 더하기 3x는 400 400 더하기 15. 15. 그러면 3x는 180 더하기 15니까 195, x는 65. 5가 되니까 65분. 많이도 잤네요. 그쵸? 네. 65분 동안 잤어요가 답이 되겠네. 아, 잘한다. 자, 이 79번은 여러분 문제가 개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치. 둘레의 길이에 대한 얘기인 아. 거고 첫 번째는 둘레가 이게 한 변의 길이가 3x 플러스 1일 때 그러면 3x 플러스 1 4개로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도형이 이렇게 생긴 거랑 관계없이 둘레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다라는 거 우리 초등교과 하면서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거? 도형이 이렇게 생겼어도 결국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과 둘레가 똑같다라는 내용 우리 반복했었거든요. 그쵸? 성훈이 이렇게 풀었나요? 이건 못 풀었어요. 아, 못 풀었나요? 자, 성훈아 봐봐. 지금 요 설명 이해하겠어요? 네, 이거는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쉬워. 이게 개수가 아니고 둘레의 길이야. 그러면 얘는 3x 플러스 1, 이 몇 개 있는 거야? 이게 8개 있는 있는 거, 2개 있는 게 4개 있는 네 거니까 개 이렇게 보니까 네. 얘는 3x 플러스 1이 몇 개예요? 3개 있는 게 곱하기 4. 그렇지. 4가 12개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일곱 번째 도형은 둘레의 길이가 3x 플러스 1, 3x 플러스 7개 있는 게 28개 있는 거예요. 28개, 이게 364인 거. 이거를 28이라고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눠질 거야, 나눠질 거야. 알겠지? 364 나누기 28을 하는 것보다 쪼개고 쪼개는 게 훨씬 더 쉬워. 3x 플러스 1이 13이니까 3x는 12, x는 4.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그쵸? 여러분, 여기 몇 문제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땡으로 숙제를 푸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084번 지금 풀어보세요. 봅시다. 여러분, 첫 단계,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여기에 3개씩 늘어나는 거거든? 6개씩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600이에요. 플러스 6씩 바뀐다면, 일반화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봐. 일반화를. 얘는 그럼 지금 이거 총 몇 개야, 하나는- 그래서? 16개. 8에다가 6이 아, 더해지는 거죠? 그럼 몇 개예요? 16. 16이네? 그럼 두 번째는 6개가 늘어나서 22가 될 거고, 22, 잠깐만. 18. 일반화를 할 건데, 잠깐만.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첫 번째에서 16이고, 두 번째에서 22고, 세 번째에서 28이 될 거고, 네 번째에서 34가 될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6이야.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러면? 10 플러스 플러스 6이 6n. 얘가 10 플러스 6 곱하기 2인 거고 10 플러스 6 곱하기 3인 거고 10 플러스 6 곱하기 4인 거지. 이렇게 해야 첫 번째에 6 곱하기 1, 두 번째에 6 곱하기 2, 세 번째에 6 곱하기 3, 네 번째에 6 곱하기 4가 맞춰진다. 괜찮나요, 진호야? 그러면 점점점에서 n번째일 때는 10 플러스 6 곱하기 n이에요. 즉 10 더하기 6n이에요. n 단위. 그래서 220이면 10 더하기 6n이 220이니까 6n은 210. 뭐예요? 그러면 n은 몇 개? 35개? 35 단계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를 그 일반화를 해볼까? 그냥 숫자로 해줄게요, 여러분. 119, 106, 다음에 93, 80 이렇게 해봐야 돼. 일반화 해보세요, 이거를. 점점점 하는 거. 그러면 얘를 일반화하면은 지금 119 빼기 13N이요. 아니야. 아니에요? 얘가 첫 단계인데 119 빼기 13n이라고. 그럼 n이 1이면 119 빼기 13인데 그럼 첫 단계가 106이 되는데. 그럼 132 빼기. 그래, 132 빼기 13n을 만들어야 돼. 이게 비교를 해야 돼. 알았어? 네. n이 1일 때 119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아, 알겠죠? 방금 그거 찾았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차수열이라고 하고, 교과 과정에서 정확하게 배우는 건 여러분 고2 과정에서 배워요. 고2 과정에서. 안 돼. 고2 과정에서. 되게 나중 일이고, 중2-1에서 1차 함수를 배우고, 이거를 결국에 우리는 좌표평면에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의 형식으로, 정비례랑 비슷한데, 정비례는 그래프를 나타내면 무조건 원점을 지나기로 했죠. 그쵸? 근데 요런 식으로 또는 뭐 요런 식으로 이 직선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건 좀 나중에 배울 거고. 조금 나중에 배울 거고. 알겠죠? 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찾으면 일반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플러스 6식이잖아? 그러면 그냥 플러스 6n 붙이면 돼. 플러스 7식이잖아? 플러스 7n 붙이면 돼. 13씩 줄어들잖아? 마이너스 13n 붙이면 돼. 알겠어? 근데 확인해야 되는 건 뭐라고? n이 1일 때 119가 나오려면은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야지 119를 맞출 수 있습니까? 얘를 고민을 하시면 된다. 알겠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쉽게 그냥 몇씩 줄어든다고 해볼까? 7씩 줄어든다고 해보자. 7씩. 그러면 첫 번째가 112, 두 번째가 105, 그 다음에 119 마이너스 7은. 그치. 이게 119 마이너스 7n인 게 바로 보이면 돼요, 이제. 성훈이가 지금 정확하게 캐치를 했죠. 7씩 줄어든다고 했어. 그 다음에 98일 거고 이렇게 갈 1단계도 이미 한 번 한 거라서 그렇지. 거기서 하는 거 하나랑 알겠어요? 뭐를 캐치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누구야? 진호랑 수연이도 어떻게 하면 조금 빨리 생각할 수 있는지 알겠어? 근데 규칙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돼. 이게 무조건 똑같은 숫자씩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되느냐? 그렇다면 마이너스 7n 하고 n이 1일 때 112가 나오려면 여기에 119 빼기 7n으로 완성을 하면 첫 번째 n이 1일 때 112가 나오는구나를 확인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알겠습니까? 네. 사실 이게 초 5과정 규칙 잡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자, 소금물 문제 한번 해볼까요? 1083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12% 소금물 300g에서 12% 300g에서 소금물을 조금 퍼내요. Xg만큼 퍼낼 건데 이 Xg만큼 퍼내는 것도 역시 12%겠죠. 퍼낸 네. 소금만큼 근데 퍼낸 소금물만큼의 물을 부었으니까 이제는 X만큼의 0%짜리 물을 부은 후 6%의 소금물을 150분에 10%의 소금물을 붓는 건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은 그대로고 그렇게 소금만 빠져요. 잠깐만, 그렇게 했더니 450g 대 8%가 된 거잖아. 자, 여기까지는 300-x의 소금물이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x만큼, 뺀 만큼 물을 부어서 300인 거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까지 했더니 450이 되니까 이게 150이 됩니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물 문제에서 몇 개 이제 살짝 트릭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빈칸을, 소금 자리에 빈칸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여기는 300의 1%가 3이니까 12%는 36이야. x의 1%는 100분의 x니까 100분의 12x 0%짜리 물이니까 소금 없고 150의 1%는 1.5의 9배니까 9,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이거를 싹 다 합쳐서 100분의 3600 마이너스 12x 플러스 900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요거 그래서 선생님이 통분 안 하고 그러니까 약분 안 하고 그냥 100인 상태로 놓고 해주는 게 편하다 했죠. 그래서 소금물분의 소금 450분의 100분의 4500 마이너스 12x에 100을 곱하면 농도 8입니다가 나오는 거고 약분이 요렇게 되는 거였어. 그치? 그러면 양변에 450 곱해서 4500 마이너스 12x가 3600 되는 거 맞죠? 3200에 400 더해지니까 3600. 마이너스 12x 12x 가 900. 900인데. 아, 그렇죠. 그러면 x는 3으로 나누면 4분의 300 될 거고, 그러면 75g 되겠네.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현행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요거가 75인 걸 구한 거고, 우리는 75의 12%예요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아니 그냥 75 100분의 곱하기 12x에 100분의 12만 해주면 되는 거네. 그럼 이게 4분의 3으로 약분되면서 9g 나와주면 돼요. 오케이. 2번 맞았어요. 2번은 맞았네. 네. 아니, 둘다 진우야, 맞았어요. 그림 이렇게 그려서 풀이했나요? 그렇게 그려서 풀이하긴 했는데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진우야, 선생님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소금, 물을 미지수 x로 놓고 식이 세워졌어? 예. 그러면 너가 구한 x가 75가 1번이 먼저 나왔을 텐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5월 17일 수요일 숙제. 이거 5월 26수까지 숙제입니다. 어디부터예요? 알겠죠? 이거 C단계. 1차 방정식 활용 C단계만 푸시면 돼요. 47부터요?